이것은 여러분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 반대. 전쟁이 시작된 지 3주가 지났지만 논쟁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성과 감성의 문제입니다. 어떻게요?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스라엘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강요된 전쟁, 우리가 원했던 전쟁이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여러분에게 강요된 것이며 여러분이 원한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전쟁은 적이 미래의 어느 시점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전쟁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그들에게 예정보다 일찍 갑작스럽게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큰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었고 그것을 기뻐했지만 동시에 유대인들의 분노의 문도 열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상상할 수 없는 끈기와 능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 점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전쟁은 또한 독특한 기회를 만들어냈고 여러 이해관계를 하나로 모았으며 말하자면 계시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7개의 전선에서 벌어지는 전쟁이고 여러분에게는 진실을 드러내고 속임수를 밝히며 진정한 친구와 위선자를 가려내는 전쟁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전쟁은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 문명을 위한 전쟁, 우리의 미래를 위한 전쟁입니다. 이 순간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란과 소음, 비난, 그리고 변하는 전선들을 이해하는 방법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은 이성과 감성의 싸움입니다. 이성은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성은 이란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수년간 이란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불의 고리를 만들고 전 세계적으로도 공세를 펼쳤습니다. 여러 대륙에 걸친 테러 공격, 에너지 경로에 대한 위협, 러시아와 중국과의 동맹, 그리고 세계 힘의 균형을 바꾸기 위해 설계된 핵 프로그램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이익이 이스라엘의 이익과 일치하는 이유입니다. 이란에 맞서는 것은 세계 안정과 직결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또 다른 중동 분쟁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다음 세대까지 지배력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해관계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로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불의 고리를 해체해야 할 필요성은 이란이 수년간 서방을 겨냥해 만들어낸 폭력에 대한 대응이기도 합니다. 네, 수십 년 동안 이란 정권은 거의 처벌받지 않고 미국의 자산과 인력을 공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능동적인 국익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관한 일입니다. 지금 이란 정권에 맞서면서 미국은 단순히 묵은 원한을 갚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미래 연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인공지능 혁명과 중국이 미국과 우리 서방 국가들을 앞지르는 데 필요한 자원에서 차단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워싱턴은 이제 전 세계 무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범인 정권을 제거할 명분과 전략적 필요성을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기엔 더 깊은 내막, 다음 세기를 위한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인공지능 패권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첨단 칩과 막대한 에너지입니다. 이란은 현재 중국의 부상을 뒷받침하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광물과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긴장 완화나 철수를 요구하는 비평가들은 솔직히 근시안적입니다. 그들은 오늘 비용만 보고 내일 필요는 무시합니다. 이 노력을 반대하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미국이 세계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이익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단지 중동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베이징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협력하여 이란의 역량을 약화시키고 그들의 대리 세력을 약화시키며 테헤란이 이 지역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했던 기반 시설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전략이며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럽 일부 지역과 서구 좌파에서 볼 수 있는 감정적이고 보여주기식 반응입니다. 사실이나 가치가 아니라 감정과 자기 의에 찬 구호에 의해 이끌리는 반응입니다. 이해를 통해서가 아니라 수년간의 반서구적, 반유대기독교 문명 선전과 허위 정보로 만들어진 기만적인 내러티브를 통해서입니다. 이들은 인권을 옹호한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의견을 탄압하고
여성의 목소리를 억누르며 소수자를 박해하고 자국민을 무기화하는 정권을 주둔합니다.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바로 그 목소리들.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나라를 비난하는 그들은 민간인을 방패 삼아 숨고 모든 비극을 언론 무기로 삼는 테러 단체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방 반응의 핵심 모순입니다. 그들이 지키겠다고 주장하는 가치들은 이란이 파괴하는 가치들입니다. 그런데도 감성, 감정주의, 이념적 유행, 도덕적 혼란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모든 것을 위반하는 바로 그 세력의 편에 서게 됩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이성의 영역에서 행동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국 민간인들을 보호합니다. 위협을 체계적으로 해체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국 이익에 맞는 글로벌 강대국들과 협력합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이 일시적인 충돌이 아니라 여러 전선에서 벌어지는 장기전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들과 진실과 동떨어진 감성의 안락함을 선호하는 사람들 사이의 충돌입니다. 결국 생존은 이성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을 둘러싼 세계의 반응과 도덕적 혼란은 감성에 의해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 긴장은 전장뿐 아니라 전 세계 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말이 우리가 거리를 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선과 절대적인 악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전쟁이라 부르셔도 됩니다. 그러나 경멸이 담겼다면 문제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과 당신의 도덕적 나침반에 스며든 어떤 부패에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인권, 자유, 평등, 존엄성과 같은 당신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면 거울을 보고 이것이 당신의 전쟁이 아니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중동의 다른 박해받는 소수민족과의 유일한 차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뉴저지 주만한 크기의 인구 900만 명, 5,300억 달러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인구 3억 3천만 명과 이스라엘의 60배인 31조 8천억 달러 경제 규모를 가진 미국을 어떻게든 조종한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단순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분열을 일으키려 하고 있고 그것이 미국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에서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일 뿐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하마스는 나머지 세력이 함께 불붙기를 바라며 너무 일찍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한 번에 한 전선, 한 번에 한 위협식, 항상 군사적 필요와 국제적 압력 사이에서 균형을 맞췄습니다. 가자와 레바논에서 즉각적인 위험을 제거하고 시리아에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공격하며 각각의 대리 세력을 충분히 약화시켜 결국 초점을 근원인 이란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워지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란이 구축한 축이 하나씩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원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항복을 거부했기 때문에 다른 중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지상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지켜보는 동안 미국은 중동 전체 전략을 재계산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주변도에서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수년 동안 미국은 이른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중동 지역 전략을 구축해왔습니다. 터키, 카타르, 오만,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수십억 달러가 기지, 물류 허브, 지휘센터, 신속 배치 부대에 투입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구조의 일부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려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이란이 지역 전쟁을 촉발했을 때, 그 나라들 대부분은 자국 영토에서 미국의 공격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란의 보복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물러섰습니다. 그들은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즉석에서 완전히 새로운 군사 배치를 즉흥적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항공모함 전단, 공중급유 체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전진 기지인 이스라엘. 규모는 작지만 전략적으로 완벽한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해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주저할 때 이스라엘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전력 투사를 위한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대응 작전이 계획보다 더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 작전이 끝나면 이란은 약화되고 큰 피해를 입으며 미국은 이 지역 에너지 통로 통제권을 계속 가질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 날 워싱턴은 모든 것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카타르에 있는 거대한 센트컴 기지, 걸프 지역 파트너들에 대한 신뢰, 터키에 대한 가정, 나토와의 관계, 그리고 전체 동맹 지도까지 모두 재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신뢰해온 국가들은 시험에서 실패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래를 바꿉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주요 군사 파트너가 될 위치에 있습니다. 이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 답은 훈련, 개발, 연구, 그리고 지역 안보에서의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무기의 42%를 공급하는 미국이 그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때 그 영향은 엄청납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이 시작되기 전보다 더 안전하고 전략적으로 더 중심적이며 경제적으로 더 강력한 국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미래에는 이스라엘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과 일치하는 이란, 인도 연결과 함께 포함됩니다. 우리는 미국에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고 충성스럽고 능력 있는 동맹국임을 증명합니다. 이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다루고 싶은 남탓 공방의 또 다른 일면입니다. 모든 일을 이스라엘 탓으로 돌리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지속된 병입니다. 수세대에 걸쳐 세계는 유대인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를 익숙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연약한 유대인, 떨고 있는, 취약한 유대인, 조롱당하고, 구타당하고, 추방당하고, 학살당해도 아무런 힘으로 대응할 수 없는 유대인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비하적 유대인이라는 고정관념에 익숙해졌습니다. 비굴하게 구는 유대인도 있었고, 얼간이 같은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 이미지는 많은 이들에게 편안하고 예측 가능하며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강하고 당당하며 단호한 유대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중동에서 소수 집단은 늘 탄압받아 왔습니다. 그것이 그 지역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기독교인, 야지디족, 쿠르드족 모두 저항할 힘이 없을 때 짓밟혔습니다. 많은 이들이 유대인들도 같은 각본을 따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 패턴을 깼습니다. 우리는 짓밟히는 소수자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차에 실려가거나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누군가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 주기를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고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키보드 워리어들, 와이파이의 용감한 군인들은 주스박스와 G 이모지를 쏘아대거나 우리를 지오스라고 부르며 그들의 비참하고 공허한 삶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치 우리가 미국을 조종하거나 은행을 운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집중하는 동안 정작 멍청한 당신들은 우리가 발명한 기술, 우리가 구축한 네트워크, 우리가 보안을 구축한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기기에서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러니 환상에 화내지 말고 현실이나 신경 쓰세요. 우리의 힘, 그리고 다시는 무력해지지 않으려는 우리의 결의는 유대인이 약할 때만 편안함을 느꼈던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척하며 음모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편함을 이스라엘에 투영하고 그것을 비판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날 서구 문명이 세워진 가치들, 즉 자기 결정권, 자유,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살 권리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이 가치들을 믿는다면 이 전쟁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분석과 해설로 넘어가기 전에 이번 주의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의 최고위층을 계속해서 참수 작전으로 제거했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저는 이란의 임시 지도자인 알리 라리자니와 공식적으로 선언된 최고 지도자인 모주타바 하메네이 사이의 잠재적인 긴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번 주에 라리자니와 이란의 고위 인사들을 제거함으로써 그들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는 데 친절하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라리자니는 지난주 테헤란을 활보하며 이스라엘의 위협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를 제거할 수 없다고 자랑하며 이란의 모든 지도자와 모든 군사 직책마다
이제 4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네타냐후는 도전 받아들이지, 여기 내 커피 좀 들어줘 라고 응수했습니다. 한편 모스타바 하메네이는 여전히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신체적으로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도 무력화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바시 죽은 사령관과 이란 정보국장도 제거되었습니다. 바시 죽은 사령관은 이스라엘이 10일밖에 싸울 수 없을 것이라는 예언으로 특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 18일째인 화요일에 마땅히 제거되었습니다. 이번 주 이스라엘은 이란과 카타르가 공동 운영하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매장지인 남파르스 가스전의 이란 구역을 타격했습니다. 언론은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난하고 미국과 카타르의 관여를 부인했다고 신속히 보도했습니다. 강하게 비난했다는 소셜미디어 행동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실제로 한 말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만약 이란이 카타르의 에너지 시설을 계속 공격한다면 우리는 이란의 가스전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해안가에 위치한 아술리아의 이란 액화 천연가스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그 가스는 이란 전력의 약 70%를 공급하는 것으로 이란에게는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 가스전이 파괴되면 정권 붕괴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란 전체 경제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프랑스 대통령과 독일 총리는 이스라엘이 이른바 민간 인프라를 공격했다며 분노를 표명하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란이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인프라를 공격한 것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집속탄 미사일이 매일 이스라엘의 주요 인구 밀집 지역에 발사되어 사상자와 피해를 일으키는 동안 그들 중 누구도 비판의 한마디조차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초 트럼프는 나토 회원국의 전쟁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은 그 전쟁에 관심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들을 변호하자면 이번 주 라마단 명절로 바빠 신경 쓸 틈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유럽에 대해 말하자면 이스라엘에 대한 자금 지원에 대해 불평하고 투덜거릴 줄 아는 모든 사람들 말이죠. 매년 30억 달러에 달하는 여러분의 세금이죠. 미국은 유럽을 보호하는 기구인 나토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나토 공동 예산의 약 16%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국방에 약 9,800억 달러를 지출합니다. 5. 차이가 보이시죠? 그들은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같은 유럽인들이 바로 헤즈볼라가 무장 해제되고 철수될 것이라는 합의의 보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누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신경 쓸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이스라엘이 그곳에 들어갔으니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 예비역 준장 앨리스 위너는 이번 주 갈라 이스라엘 라디오에서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이것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여러 단계로 이어진 장기 갈등입니다. 위너에 따르면 오늘의 상황은 수년간 이어진 더 큰 캠페인의 일부입니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이라는 두 주요 군사 강국이 긴밀하게 협력하며 목표를 일치시키고 동기화된 전쟁 계획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보인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는 최근 이란이 하룻밤에 300발 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언급합니다. 오늘날 이란의 기반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 이후 그 수치는 훨씬 낮아졌습니다. 그건 운이 아니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것은 이란의 발사 능력을 약화시킨 이전 작전들의 누적된 노력과 그 능력을 계속 약화시키고 있는 현재의 공습 덕분입니다. 하지만 위너는 또 다른 점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이란 정권은 아직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놀랍지 않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은 흔히 무너질 때까지 매우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역사는 이런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전문가들도 붕괴 전까지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예로는 시리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소련의 붕괴는 무너지기 하루 전까지도 예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권 붕괴가 여러 단계로 진행된다고 설명합니다. 압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쌓이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탈이나 균열, 지휘체계의 붕괴 같은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붕괴가 촉발됩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 순간을 만들 조건을 마련 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강제로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란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이란 국민뿐입니다. 민너는 또한 이 갈등이 훨씬 더 큰 전쟁 속의 하나의 작전일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가자, 레바논, 시리아 이곳들은 고립된 전선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란의 영향력과 그 대리인 네트워크에 맞선 장기적인 투쟁에 서로 연결된 부분들입니다. 그는 핵심 목표 중 하나가 이란의 헤즈볼라와 하마스 지원 차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가자지구 휴전도 평화가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전술적 일시 중지로 더 큰 분쟁 속 임시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너는 이스라엘이 자국을 둘러싼 이란의 불의 고리를 해체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향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목표의 약 75%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혼돈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이것은 명확한 목표와 측정 가능한 결과를 가진 단계적으로 전개되는 길고 신중한 작전입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에 대해 말하자면 전 세계의 관심이 이란으로 옮겨갔지만 가자 지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마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성적 판단과 감성적 판단 사이의 완벽한 예를 원한다면 이번 주 하마스가 직접 발표한 내용을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성, 즉 현실은 하마스의 말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마스는 새로 임명된 아야톨라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자신들의 가자지구 저항이 여전히 살아있고 꺾이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을 공격할 다음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신성한 종교적 사명이라고 묘사하며 불 속에서 단련되어 다시 공격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휴전을 전면 거부합니다. 그들은 무장 해제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제한하는 어떤 합의도 거부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조건을 자신들의 군사적 존재를 끝내기 위해 고안된 음모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이란이 주도하는 전체 축,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이라크의 민병대의 충성을 맹세하며 앞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협력된 공격을 약속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약해지고 있으며 시간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정화될 때까지 지하드를 계속하겠다고 맹세하며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성입니다. 분명한 메시지와 분명한 의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감성이 있습니다. 하마스가 온건해질 수 있고 협상하거나 이성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서구의 감정적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그들이 통치를 원하고 민간인을 신경 쓰며 정의를 추구하는 저항운동이고 이스라엘이 기회를 준다면 공존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기회를 줬고 9월 이후로 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도덕적 불협화음입니다. 하마스는 자신들의 정체와 목적을 전 세계에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 많은 이들은 이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자가 단순히 어제의 전선으로 치부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휴전이 평화가 아닌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마스가 자발적으로 비무장화할 것이라는 생각이 단순한 환상에 불과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상식은 하마스가 실제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듣기 때문입니다. 감성은 사람들이 하마스가 했으면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간극이 바로 전 세계의 혼란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막중한 부담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전쟁 중 이스라엘에서의 삶이 어떤지 보여드렸습니다. 사이렌 소리, 대피소, 그리고 우리 민간인들이 항상 표적이 된다는 끊임없는 인식. 그리고 저는 이것이 새로운 일이 아니며 우리가 기억하는 한 상황은 늘 이래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지 않은 것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쏟는 엄청난 노력과 막대한 비용입니다. 아이언돔이나 경보 시스템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평범한 가정들이 반드시 구축해야 하는 물리적 인프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항공실, 강화된 대피소, 모든 가정, 학교, 병원, 공공건물에 마련된 안전공간, 수백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수십 년간의 국가 예산이 여기에 투자되었습니다. 모든 시민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로켓이 날아올 때, 그리고 그것은 항상 일어나지만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곳이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민간인들이 표적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이제 가자 지구를 살펴봅시다. 하마스는 국제 원조로 수십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수십억입니다. 그리고 단 한 푼도 그들의 국민 대피소 건설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보호시설 하나, 안전구역 하나, 민간인에게 경고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민간인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다른 것을 만듭니다.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터널을 들판이 아니라 집, 학교, 병원, 모스크 아래에 건설합니다. 가자 지구의 거의 모든 건물 아래예요. 그것은 주민이 아닌 자신들 보호를 위해 만든 거대한 지하 분사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유가 있어서 그곳에 그것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방정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민간 지역에서 우리 민간인들을 향해 공격을 가하면 그들은 2배의 이득을 얻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자기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대응도 정고 전쟁터에서 무기로 바뀔 것이라는 걸 알면서요. 그들은 국제 언론이 그 장면을 보여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권 단체들이 이스라엘을 비난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활동가들이 그 이야기를 더 키울 것도 압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압력이 점점 커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마스에게는 자기 자식들의 생명조차도 전쟁에서 이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이 단체들은 민간인 보호를 원치 않아 대피소를 짓지 않습니다. 그들은 민간인들이 드러나 위험에 처하길 원합니다. 그들은 민간인들이 완충지대, 방패, 선전도구로 이용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생명 보호를 위해 건설합니다. 그들은 생명을 착취하려고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 대조, 그 도덕적 간극은 세계가 여전히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이 말로 마치겠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국경이나 미사일, 민병대, 테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어떤 세계가 나타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자유국가들이 굳건히 서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 속으로 무너져버리는 그런 세계입니다. 일부는 온라인에서 허세를 부리고 또 어떤 이는 이해하지 못한 채 구호만 외치며 상황의 중대함을 아는 이들의 충성심을 의심하는 동안 역사는 대중보다 더 멀리 내다보는 두 지도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베냐민 네타냐후입니다. 권력을 이해하고 위험을 이해하며 자신들이 가진 책임을 이해하는 두 명의 지도자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모든 결정을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면모를 존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역사의 전환점이고 변곡점이며 자유세계가 여전히 자신을 믿는지 시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에는 가장 큰 목소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가장 명확한 비전을 따라야 합니다. 문명이 얼마나 취약한지, 악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생존이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따라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이끄는 지도자들은 기여 없이 소음만 내는 비평가들보다 이를 더 잘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이며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몸과 집, 그리고 기억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서방의 전쟁이고 자유세계의 전쟁이며 앞으로의 세계를 위한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장하는 가치들, 즉 자유, 존엄성, 인간의 생명, 진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방관자로 남아 이 싸움이 남의 일인 척 할 수 없습니다. 역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사람들은 누가 문명과 함께 섰는지, 누가 구호 뒤에 숨었는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국가에 있는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저는 다니엘 시몬입니다. 다음 주에도 유대 민족의 영원한 수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JNS TV의 스트레이트업에서 다시 뵙겠습니다.